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의미 있는 저희들이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이 포럼의 장소가 충남대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와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 토론과 토론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가장 먼저 이쪽에 주인장이신 이주욱 DSC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 이시죠? 지역혁신센터장님이시죠? 아유, 예, 복잡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한 7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아니고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하튼 대학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진짜 대학의 역할이 뭐고, 그다음에 제가 연구라는 이름으로 삼가 혹은 떨어지지 않았나, 혹은 사회적 환원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식이 또 실천이 되고, 그 실천이 또 사회를 이렇게 사회를 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하튼 성찰의 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단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여하튼 지역 혁신 및 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확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산학 관민 협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할 것들 위주로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 그다음에 사회적 포용, 경제적 발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 SDG와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또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여튼 노인 문제는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 현상이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감내하고 또 이렇게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을 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혁신 주체들을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그리고 조직하고, 우리 또 상 박사님 말씀하신 전환적인 그런 혁신 활동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안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말씀 또 드리면, 대학의 역할이 아까 허브로서의 역할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 역할들을 명확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연 지역 지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그렇게 된 계기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민의 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혹은 프로그램, 거기서 갈등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궁금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례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주옥 센터장님, 굉장히 복잡한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리빙랩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이 어땠는지 그 의의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무라카미 유이 오사카 대학 공창기구 특임 연구위원님의 그 패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사카 대학에서 온 무라카미 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토론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요, 주민과 함께 육성해 나가는 인프라,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본질적인 어떤 과제,
경제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용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어떤 미래형의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징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아까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함께 융합이 된 형태로 어떤 그런 연구자들이 연구소를 세워서 동일한 비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융합한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진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거점에서 좀 유니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나카무라-상께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삼각관민이라는 테마처럼요,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라든지 지자체에 또 함께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과 또 함께 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의 과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표면적인 것만이 있지 않고요. 기술이 얼마나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없다라든지 대학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논문만 쓰고 끝나고 아니면 시즈널하게 끝나는 그런 일들도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있는 거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과 함께 자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방법론을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과제를 추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연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학에서 또 지역에 나는 바톤을 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관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저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관민이라는 협력하는 체계라든지 실제로 리빙 랩에 있어서 실제 예시로서 또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 그런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과도 함께 계속해서 연계해 나가면서 또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소속 기관에서 하고 있는 리빙랩 활동을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과 함께 육성해 나가고 주민과 함께 신뢰받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과제는 지역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지역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민노아 공생 대표님인데요. 오늘 포럼과 관련돼서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민노아 대표님,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저는 주식회사 공생의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도 한일 리빙랩 그리고 오사카 대학교 함께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전에 그 오사카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우리 나카무라-상과 이토-상 그리고 무라카미-상이랑도 이런 좋은 관계에서 실제로 이런 포럼에서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는 사실 여러모로 지역 혁신에 대해서 듣는 것도 있고 또 여러 배운 것이 있는데 특히나 송인재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이 라이즈 사업을 실제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현 체제와 앞으로의 어떤 지역 혁신의 방향성 이런 모습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그냥 감으로 그려하면 저희 어떤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말로 저희가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목표와 그러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임무를 달성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또 정성화 또 박사님께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환자 한 명 한 명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이 정말 뛰어난 역량과 능력과 어떤 기관 필드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고령 문제라든가 일본의 고령 문제라든가 다른 나라까지 다 합하면은 이게 국제 문제로도 또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하나의 기관이라든가 하나의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같이 어떠한 이런 이해관계가 다 같이 모이면은 이 국제적인 이 콜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정말 좋은 기대를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대전에서 스타트업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창업진흥원의 이 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런 케어 현장에서의 기술 개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오늘 또 그 나카무라 상과 이토 상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기업에서 연구소에서 대학교에서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도 정말 뛰어난 분들이 계셔도 이게 당사자 분들에게 도달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게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사실상 연구개발과 R&D 했었었는데, 오늘 여기 이 장소에서 다른 분들의 어떤 사례와 이야기와 또 방향성을 들으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기술과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사회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적인 부분에서 저희 여기 모인 사람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그 문제 해결에 한 발짝이라도 가는 거가 저희가 먼저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주식회사 기업의 대표이자 또 저희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터로서의 또 자리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창업을 하면서 아이템을 만들면서 실증이란 부분, 아니면 당사자 정말 이거 필요할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나? 그 어떤 필요와 니즈를 충족하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사용성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서베이, 뭐 테스트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고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도 그걸로 수익 창출까지 가는 경우에는 진짜 1% 미만입니다. 좋은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게 양산이 돼서 그게 누구에게 팔려서 수익까지 창출되는 건 진짜 드문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리빙랩 안에서 정말로 당사자가 저희가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타겟을 하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고 어떠한 필요가 충족이 돼서 이거에 합당한 가치로서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의 이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리빙랩에서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업이 그러한 기업에서의 역할로서 정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실패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리빙랩에서의 협력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관계 맺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아니면은 기업에서는 이거를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필드랑 협력이 돼서 실제로 같이 플레이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만난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업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의 현장과 너무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로 저희가 사회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국제 문제 해결,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윤 창출해서 저희가 이런 관계, 협력 체계, 저희 이런 리빙랩이라는 부분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자본이 정말 필요한데 그게 기업에서 충당하는 것이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어떠한 자원을 계속 순환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교에서는 그런 수익이라든가 돈 번다는 개념을 좀 많이 좀 소외시하는 게 저는 조금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리빙랩이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수익 창출에도 기업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주고 관심 갖고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기대와 저도 함께 하면서 열심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 대표님은 대전에
그 기반을 두면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도 하고 계시고 메이커 스페이스도 하고 계시고 제가 우리 민디펌을 보면서 저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함께 하려는 분들이 앞서 수익 창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민노 대표님께서 수익 창출 1% 안에 들어가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1조 원을 달성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거듭나가지고 또 다른 대전의 하나의 스타로 거듭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뭐 지속 가능한 자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지속 가능한 자원과 인력과 그리고 명분과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택 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택입니다. 네, 저희 창업진흥원은 창업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수행하는 우리나라 국가 공공기관인데요. 저를 여기에 왜 초청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리빙랩 자체가 시민이 중심이 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결국 창업이라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느껴보니까 일본은 약간 리빙랩이 휴머니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시민이 많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느낌이라면은 한국은 약간 기술 창업, 약간 이 메커니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좀 편하게 하는, 일본이 약간 사람들을 같이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풀어나가는 약간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찌 됐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동일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진흥원에서 뭐 정책도 만들고 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최근 규제팀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가 많을 테고 일본에서도 이제 뭔가 하는데 규제가 많을 텐데 리빙랩 활동을 할 때 분명히 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한국에서 이제 이런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 이런 옷 버리잖아요. 옷을 버리면은 그냥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누군가에게 사회적 복지가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재활용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거 자체가 폐기물이 돼서 활용을 못합니다. 이 외에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역하고 뭐 산학현이 합동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하고 이거 됐어 해봐야지 했는데 법이라든지 규제 때문에 막혀서 이걸 실행하지 못한다면은 너무 억울하고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또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굴도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빙랩 하시면서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규제가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걸 못한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해결이 돼가지고 리빙랩 하는 우리 지역과 산업과 그리고 대학 그리고 거기에 근간이 되는 이런 시민들이 모두 다 더 행복해지고 편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지금 리빙랩이 시민 중심의 어떤 창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리빙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일본은 휴머니즘적이고 조금은 시민 중심이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은 기술 창업하고 연결되어 있고 조금 차가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제 포럼에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발견했고 인지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공통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어제 또 논의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약간 기술 중심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지만 서로가 다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보완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어제 일본에서 발표해 주셨던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리빙랩과 관련돼서 법과 규제의 부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상담원의 문제 해결까지 가기 어렵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을 통해서 정말 법과 규제를 또 한 번 바꿔야 되지만 그것을 바꿨을 때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걸 저희들이 리빙랩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예, 다음은 한동숙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회장님이십니다. 방금 이분은 지금 배고프다고 빨리 끝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동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이 그 한일 리빙랩 포럼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리빙랩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경험도 했었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과 일본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뭐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고령화라든지 인구 소멸, 뭐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상당히 일찍 왔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일본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이 존재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배울 점들이 되게 많고 앞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본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이제 그거를 발전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하면서 한일 간의 교류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을 뭐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많이 다녀보고 일본의 마을의 축제라든지 이런 걸 다녀보면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많은 차이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역이 소멸되고 있지만 이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도시화가 돼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어떤 주민들 이런 부분에서는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성들이 되게 이제 부족한 측면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가 진짜 많이 살아 있고 이제 공동체 기반의 활동들이 되면서 또 전통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 되게 깊고 그 자기 이제 뭐 어떤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보다도 훨씬 그 리빙랩과 같은 어떤 주민 주도의 활동들이 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기반들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뭐 일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마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선제적인 사례들 뭐 지역의 어떤 산업을 키우고 지역 자체의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그 사례들을 보고 있어서 이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많은 교류들, 그러니까 앞서 나갔던 분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교류와 교훈 이런 부분들 같이 교류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학도 지금 이제 라이즈 체계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 라이즈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즈 체계가 된 것도 어떤 의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이제 그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뭐 시험도 해보고 그걸 확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학이 지역 혁신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또 배워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좀 일정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주로 이제 국립대학 위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벌였고 모든 대학이 참여하기보다는 일부 대학이 지원을 하면서 이제 그걸 축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일순간에 한꺼번에 혁신을 하거든요. 모든 사업에 그 실험도 안 해보고 성과도 보지도 않고 일단 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지역의 모든 대학이 다 한꺼번에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가는 이런 어떤 그 좀 뭐 빠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도 똑같이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뭐 좋은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또 일정 정도 있어서는 실패의 가능성도 되게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되게 우려도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뭐 핵심은 지산학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뭐 지산학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체가 이제 대학이 있고 지자체가 있고 기업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각자들이 일정 정도는 새로운 체계로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들어서게 된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속에서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에서는 지금 벌써 라이즈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에서
대학은 지자체를 믿지 못하고 지자체는 대학을 믿지 못하고 또 기업들은 양쪽을 다 믿지 못하는 이런 아주 재밌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서로 간에 불신하고 자기 목을 챙기려고 하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리면서 이제 우리는 사실 삼자가 같이 결합이 돼야지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 각자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각자의 장점들을 갖고 좀 이 라이즈 체계가 잘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전주에서 지산화 포럼을 했었는데 이제 그 포럼을 하면서도 이제 가장 강조한 거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은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역할이 그동안은 이제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고 하는 두 개의 측면에만 이렇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의 역할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혁신시키는 역할을 이제 스스로 해야 되고 그렇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을 다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과들이 다 똑같고 거의 똑같고요. 똑같은 인력들을 키우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지역에 맞는 인재들을 키워나가야 되고 또 그런 학과들을 만드는 것들이 핵심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 교수 체계라든지 학과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모습들이 정확히 만들어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라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순환 경제를 갖다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자원 순환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한 위기들을 갖다 극복할 수 있고 그거를 기반을 갖는 지역의 여러 가지 힘들을 만들어내려면 핵심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 틀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송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기업 형태라든지 아니면 창업과 창직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라이즈 체계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재를 키워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세 가지 형태의 인재를 뭐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혁신 산업을 갖다 키울 수 있는 이노베이터들을 키워 나가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시스템에서 적응하기 위해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 이런 디자이너와 이노베이터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일정 정도의 뭐 다른 분야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서 그 대학이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한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고 이제 거기에 교수와 또 이제 대학 본부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면서 대학이 스스로의 많은 변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동승 교수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또 배신을 느낀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까 빨리 끝내라는 그런 반응보다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리하다가 잠시 어찔했습니다. 예, 지금 한국과 일본이 조금 협력해야 될 부분들, 고령화라든지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돼서 앞으로 서로 배울 점도 있고 그리고 조금 발전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의 어떤 지속성 그런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한일 간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살아있고 그리고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좀 더 그 리빙랩이 좀 더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그 오사카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의 리빙립을 배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인프라 속에서도 열심히 리빙립을 하고 있다는 걸 오사카 대학의 교수님과 이 연구원님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의 라이즈 체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공립 대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대학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그 대학의 역할이 지역도 살리고 지역도 혁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키워지는 인재마저도 이제는 새로운 다양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역 혁신,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어떤 이노베이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의 어떤 인재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항상 놀라지만 우리 한동수 교수님은 이런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 제가 가까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숙석 연구님이신데요. 대전에서의 라이즈 체계를 기획하고 연구하고 있는 인재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대전세종연구원 황혜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 귀한 그 일본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연구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한국의 지역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지역혁신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그 지역혁신 정책은 사실 이제까지 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이게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기획과 그 운영과 관리가 사실 평가까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가장 이제 좀 이 지역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이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국가에 봉사하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지역혁신 정책이 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게 산업 분야별로 지역이 이렇게 분절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지역혁신 주체도 각각 개별 주체가 이 지역혁신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지역 자산이라는 게 이게 축적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더구나 이제 중앙정부가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도 이제 그 부처별로 다른 주체들이 각기 다른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 분절 효과가 지역에 내려오면 상당히 심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라이즈 체계라는 게 이제 새로운 정책으로 지금 부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 체제에 사실 그 기대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송 박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체적인 지역혁신의 정책을 새롭게 끌고 나가는 패러다임이다. 이제 저는 그런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사실 이전에 이 지역에서 그 운영되던 메커니즘 그 지역 혁신을 위해서 지원되던 그 시스템이 갖는 운영 방식이 정착돼 있으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도 기존의 방식이 또 그대로 운영 체계로 또 그냥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거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신 이 리빙랩적인 접근이 이 새로운 제도적인 새로운 제도를 그 혁신적인 정말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러니까 라이즈 체제라는 거하고 리빙랩 접근이 왜 그런 새로운 바람을 그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전 조금 몇 가지 측면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의 정말로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대학이라는 새로운 지역혁신 주체가 등장하는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새로운 그 제도, 그다음에 이 새로운 접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대학이 주체로 이제 그 부상이
되는 것은 뭐 지금 뭐 라이즈 체제 잘 아시지만 그 이제까지 대학에 분배되었던 그 예산 그 분배하고 그걸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지자체가 한 반 정도는 지금 가져온다 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계기를 제공해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획 활동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중앙 정부의 그 지역혁신 정책은 사실 그 기획과 그 지향점, 그러면 정책의 목표라는 게 사실 다 중앙 정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의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도 다 중앙 정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은 이제까지는 그 메뉴판, 정책제 메뉴판이라는 거에 맞춰서 잘 해나가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그 기회를 좀 잘 살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지역 수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떤 시민이 갖는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리빙랩 접근에 의해서 발굴이 된다면 사실 이 지역의 그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훨씬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일본 사례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그 목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개발, 그러니까 융합형의 연구개발이 지금까지는 한 대학, 한 분과, 한 산업에 이제 그 분절화돼서 이렇게 지원되었던 그런 체제에서 이제는 진짜 융합적인 지역 사회가 갖는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인 접근이 저는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그 새로운 기회를 지역 혁신에 줄 수 있는 게 이 라이즈 체제하고 이 리빙랩으로 대표되는 그 지역 수요의 기반의 어떤 그런 그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가 이런 아까 저는 그 발표에서 귀에 쏙 들어왔던 그 단어 두 개가 꿀벌이라는 거하고 어벤져스였는데, 이런 꿀벌과 어벤져스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계기가 좀 지역혁신에 우리 그 한국의 지역혁신에 좀 일으켜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혜란 박사님 감사합니다. 황혜란 박사님께서 패널로 가장 마지막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패널로 선정됐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한국의 지역혁신의 관점에서 여러 얘기를 해주시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은 가져왔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 한계를 가져왔다. 중앙정부의 어떤 부분, 분절적인 부분들 여러 한계를 얘기하면서 그 라이저가 새로운 관점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가 대학이 지역의 혁신의 주체로 들었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지역 수요의 기반에 맞는 지역 수에서 시작하는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지역 수요와 주민 수요에서 발굴이 된다면 새로운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유재택 과장님하고도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그 지역 수요나 주민 수요에서 발굴이 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융합형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라이즈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코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꿀벌과 어벤져스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방금 꿀벌을 아까 오사카 대학 교수님께서 저를 딱 집어서
꿀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이렇게 달콤하다, 내가 이렇게 허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어벤져스 얘기했는데 저도 가끔 그 생각합니다. 아, 저도 어떤 순간에서는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아봤더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어벤져스 속에 내가 잠시 쉬고 있고 함께 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코멘트 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들 이렇게 패널이 됐는데요. 발표해 주셨던 분 네 분의 코멘트, 간단한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재 박사님, 오늘 좋은 코멘트 발표를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예, 저희 오늘 나온 패널 토론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국가가 부강해야지 시민들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한다라는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야 국가가 부강해지고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런 틀에서 아마 지금 많은 얘기를 리빙랩도 그렇고 고령화도 그렇고 인구 감소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접근해야지 이제는 대안들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희지 박사님께서는 관점의 전환을 얘기하시면서 시민이 행복해야 되고 지역이 발전해야 좀 더 나은 부분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관점을 얘기해 주는데요. 예, 오사카의 나카무라 쇼헤이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벤져즈 그리고 꿀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벤져즈가 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그것을 함께 모이게끔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제라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죠? 굉장히 어려운 고령화라든지 저출산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굉장히 강한 결의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함께 해결하자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함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파의 요원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과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중요한 인재들을 육성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타입을 좀 나눠서 유형별로 나눠서 보면서 대학에서도 이제 그러한 인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같이 해보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행동파 요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획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여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오사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만들어갈 어떤 길이 얼마나 또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패널 디스커션을 굉장히 너무나 즐겁게 내용을 듣고 있었고요. 일단은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대학에서도 지역 공헌, 일본에서 아니면 한국에서는 라이즈 관련된 이야기가 나는데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두 가지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원들이 이제 굉장히 아카데믹한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사회 공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사회 공헌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그럽시다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죠.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했던 방법이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처음 시작을 해 주시게 되면은 너칭을 할 수가 있죠. 다른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테스트 필드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동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학 내에서 갈등이 그렇게 있었고요. 지자체에서로부터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뭐 얼마든지 돈을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뭐 대학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관이 전혀 그렇지 않고 신이 갑자기 일반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국립대학의 예산,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지자체 쪽에 저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좀 불리한 점, 좋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한 두 가지의 상태를 좀 만들어내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앤 기브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서로 이익을 당신들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서로가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너무 좀 제 얘기가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전통적인 이야기를 이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각 지역마다 마쓰리 문화가 있죠. 축제 문화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인가 지역에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고 있고요. 와카야마대에 제가 있었을 때도 마쓰리를 지원을 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쇠퇴해진 그런 지역의 마쓰리를 좀 진흥을 시키자라는 것을 학생들의 활동으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역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었고요. 지역의 활동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지역 활성화 형태의 새로운 리빙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문화라든지 전통을 좀 지키면서 또 새로운 활동들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토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 내에서의 교원에서의 갈등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정말 다 그런 사회 변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특히 의지가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늦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지자체와의 갈등 부분을 얘기하면서 모두 다 해줄 수 없고 지자체하고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해나가면서 뭔가 불리한 부분도 공유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갔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전통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일본의 축제 문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활동 지원 부분이 결국은 학생 활동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지역 활동까지도 다양하게 높일 수 있었다 말씀 주셨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화 연구위원님, 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안 좋은 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좋은 얘기들 다 해주셔서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를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액터가 누구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가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미봉책으로 해결이 되느냐가 리빙랩의 가장 큰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분이 계셔가지고 각 단체, 각 이해 당사자 간에 누가 적극적인지를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냐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거나 안 좋은 게 나왔을 때도 이렇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얘기했던 게 안 됩니다라는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2, 3일 후에 안 되더라도 2, 3일 후에 검토해 보니까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과학기술자인데 이런 기술이 실제 지역사회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새롭게 배웠고요. 아까 말씀하신 갈등 관리.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갈등 관리를 하는 게 참 좋은데 제가 그걸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 관리를 공무원분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었을 때 공무원분들은 그 지역에서 계속 나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해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은 여러 가지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출연연 출신인데 저희는 기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술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가 합쳐지다 보니 이거를 해결하는 노하우,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을 아는 조직이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는 그게 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충남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 충남대와 같이 한번 했었으면은 이 충남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기술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제가 알게 돼서 보다 더 현실에 잘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좀 더 편하게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축적이 되려면 결국은 후대에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교육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는 대학이 성공적인 리빙랩의 사례를 그 후대에 계속 넘겨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화 박사님 여러 얘기해 주셨는데 정상화 의지 있는 상 아리가또 액터의 고자이마시다. 어떤 참여가 이시노 아르 중요하다고 악다노 말씀 상가가. 주셨고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안 됩니다가 아니라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서 그 대학의 역할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여러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지역의 그 지역 대학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패널 토론과 그리고 발표자님 코멘트까지 들었는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저희들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コメント 자, 그러면 コメ 제가 ントがある方は 찍겠습니다. 저 최명희 교수님, 전북에서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성지은 박사님과의 인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호시탐탐 전북이 리빙랩을 좀 시도해볼 기회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 한동순 교수님 말씀대로 대학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북에서도 리빙랩 기반의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전북에 정말 피가 뜨거운 언니께서 오늘 플로에 계시는데요. 정말 저 표현이 딱 맞습니다. 호시탐탐. 전북도 노력해 볼 수 있도록 저렇게 헤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대학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다음에 전북에서 한번 부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지금 32분까지 왔습니다. 제가 30분에 끝내기로 한동순 교수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혹시 할 게 있나요?
오늘 좀 이 자리가 아니면 또 공유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정상화 선생님 그게 참 의미 있는 일인데 그게 조금 이제 그 부약물들이나 그런 폐기물들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아마 냄새가 나서 지역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갈등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우리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렇습니까? 하천에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는 것 자체를 지역 주민들은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두세 군데의 후보 지점을 생각했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공주 유구천에 왔었는데 유구천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지역 주민분들 중에서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지역 주민이 계셨고요. 그게 이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거고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결국은 발이 일을 다 하더라고요. 계속 찾아가서 설명드렸더니 그분이 이해하시고 나서는 그분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시는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쓰레기가 적시가 되었을 때의 악취라든지 추가적인 오염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IT,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개발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쓰레기 양과 그 다음에 꼭 치워야 되는 쓰레기들이 이미지로 저희가 분석이 되면은 바로 이걸 치우라고 이제 지자체에 얘기해주면 그걸 치우러 가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특정한 쓰레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랑 함께 했던 기업이 내가 이걸 해볼게 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또 희한하게도 하다가 보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리빙랩이 그게 실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거기에 약간의 시장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찾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산학이 이거를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각자 R&D라든지 예산을 준비해서 과제 원래의 사업은 다 끝났지만 지금 계속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상화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이 일을 다 하더라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우리 정상화 박사님을 보면서 발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상화 박사님이 보여주는 커미먼트 그리고 진정성, 열정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어떤 부분들이 정말 아까 이장님마저도 정말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상화 박사님이 우리 한국 대표로 오늘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장기간 했는데요.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오사카 대학이랑 저희들이 오사카에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한국에 가서 또 이렇게 한번 포럼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더 한 발짝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함께할 부분도 기대가 되고 또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플로에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셨던 우리 플로에 계시는 박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뜨거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